숙주나물을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모가 제대로 알려줄게. 숙주는 찌는 것이 더 좋아. 냄비에 숙주와 물을 약간만 넣고 불을 올려서 3분만 쪄줘. 불 켜자마자 3분이요? 맞아. 불을 끄고 뚜껑을 열지 말고 3분만 뜸 들여줘. 숙주를 꺼내서 채반에 펼쳐 한김 식히도록 둬. 찬물에 안 헹궈요? 걱정하지 마. 생각보다 빨리 식고 맛 보존도 돼. 게맛살은 결대로 찢어지고 오이는 채 썰어줄게. 무침볼에 설탕, 초,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 통깨, 후추를 넣어 섞어줄게. 여기에 숙주나물, 오이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에 게살까지 넣어서 버무려줘. 이러면 숙주의 식감이 아삭아삭 씹히면서 숙주의 맛, 영양, 식감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맛있는 숙주 게맛살 무침 완성이야. 부드러워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무조림 100% 성공하는 노하우 이모가 바로 알려줄게요. 무는 도톰하게 썰어서 내일 용기에 담고 다시마와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돌려줄게요. 이러면 무의 육수 맛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고춧가루, 설탕, 간장, 참치에 맛술을 넣고 섞어줄게요. 이모 저는 무 냄새가 싫어요. 없애주는 양념 알려줄게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약간 넣어주면 신기하게도 무 특유의 냄새가 없어져요. 냄비로 옮겨서 멸치, 양념장, 물을 넣고 졸여줄게요. 국물이 자작할 정도로 중불에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무조림은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 무나물 볶음 할 때 이것 넣어주면 감칠맛이 끝내줘요. 이모 셰프가 바로 알려줄게요. 먼저 무 600g을 채 썰어서 소금, 설탕에 절여줄게요. 여기서 이모 셰프 팁! 무에 설탕을 넣어 절이면 소금만 넣고 절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절여줄 뿐만 아니라 설탕의 맛있는 맛이 가미되어서 무 맛이 훨씬 살아나요. 절일 때 생기는 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무 특유의 냄새는 생강을 넣어주면 없앨 수 있어요. 이제 팬에 들기름 약간 두르고 절여진 무를 중불에서 볶아줄게요. 무 볶을 때 수분이 날아간 게 보이면 무 절인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한 번씩 저어가며 무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잘 볶아졌네요. 마무리로 고소한 들깨가루 뿌려 한 소끔 볶아주면 감칠맛 끝내주는 엄마 손맛 무나물 볶음 완성입니다. 명절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잡채죠. 잡채 하나하나 따로 볶아 힘들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모 셰프가 바로 알려줄게요. 설탕, 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넣고 양념장 만든 다음 잡채용 돼지고기에 양념장 일부 덜어 조물조물 밑간해 줄게요. 오늘의 포인트, 찜 냄비 준비. 찜기 채반에 밑간한 돼지고기, 채 썬 양파, 채 썬 당근, 슬라이스 버섯, 어슷 대파 올리고 찜 냄비에 물, 마른 당면, 간장, 흑설탕, 오일 넣어 찜기 뚜껑을 덮어 불에 올려 밑에는 당면을 삶고 위에는 고기와 채소를 쪄줄 거예요. 딱 8분 익혀줄 건데 시금치는 마무리 1분 남았을 때 넣어줄게요. 8분이 지났어요. 와, 잘 쪄졌죠. 잘 익은 당면은 건져 체에 받쳐두고 기름 두른 팬에 익힌 고기와 채소, 당면, 남은 양념장 몽땅 넣고 딱 1분 볶아주면 불지 않는 10분 잡채 완성이에요. 간도 딱 들어맞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한 접시 다 먹어도 속이 편안한 잡채랍니다. 명절에 항상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속 부대끼셨다면 기름기 줄이고 맛있으면서 건강한 조리법 10분 잡채 어떠세요? 요즘 코다리 조림에는 이것 넣어요. MG도 반한 맛 이모 셰프가 바로 알려줄게요. 코다리는 머리, 지느러미, 꼬리 자르고 머리는 아가미를 제거하고 물에 양파, 대파잎, 통후추 넣어서 끓여서 체에 받쳐 밑국물로 사용할게요. 마른 팬에 대파 흰 부분을 구워줄게요. 이러면 매운 향은 사라지고 단맛은 쫙 끌어올릴 수 있어요. 토치를 사용해도 좋아요. 달궈진 팬에 오일 약간 두르고 코다리도 넣어서 살짝 지져주면 코다리살이 부서지지 않아요. 코다리 옆에 구운 대파 올려주고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 조청물엿, 식용유, 고추장,
후추 넣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줄게요. 코다리와 대파 위에 코다리 머리로 만든 밑국물을 넣어서 중간중간 국물을 좀 끼얹어 가면서 10분 정도 끓여줄게요. 이때 뚜껑은 비린내가 날아가도록 열고 조리하는 게 좋아요. 양파는 채 썰고 고추도 반 갈라서 채 썰어서 넣고 5분만 더 끓여주면 코다리 대파조림 완성! 마지막 포인트, 날김에 코다리 대파조림 싸서 먹으면 대파와 코다리의 풍부한 감칠맛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뼈만 남을 때까지 뜯어먹게 되는 맛있는 맛, 코다리 대파조림 꼭 만들어 보세요. 아삭아삭한 연근은 NO! 쫀득쫀득 젤리 같은 연근조림 이렇게 만드세요. 이모 셰프가 바로 알려줄게요. 제철 맞은 연근은 껍질을 벗겨 도톰하게 동글동글 썰어 물에 담가줄게요. 연근을 끓는 물에 넣고 여기에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 약간 넣고 20분 정도 삶아줄게요. 여기서 포인트, 삶은 연근은 반드시 찬물에 헹궈주어야 연근의 식감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쫀득쫀득해져요. 냄비에 삶은 연근 넣고 물, 간장, 설탕, 맛술, 식용유 넣고 강한 불에서 끓여줄게요. 국물이 반쯤 줄어들면 두 번째 포인트, 쫀득쫀득 젤리 같은 연근조림 식감은 조청물엿을 넣고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졸여주면 돼요. 국물이 아주 자작하게 남아있을 때 불을 강하게 올려서 연근을 뒤적어가며 졸여주잖아요. 그러면 색이 더 짙어지면서 윤기가 달라지는 게 요리하는 본인도 놀라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깨 넣어줄게요. 쫀득쫀득 젤리 같은 연근조림 완성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쫀득함, 젤리 아니고 연근이랍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연근조림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